자,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2025년 장이 되기 위해선 단 2거래일이 남았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을 한번 쓱 볼까요? 지금 9시 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3% 마이너스, 코스닥이 0.01% 플러스 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창이 안 켜져가지고 하창원 본부장님 뭐 특징적인 거 초반부터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히토류 관련된 쪽이 일단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이제 일부 지역을 탐내는 상황이 생기면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뭐 금일 초부터 뭐 벌써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대 종목군들이 꽤 많은 상황이고,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특징이 별로 없었거든요. 뭐 그래서 섹터맵 보시면 뭐 거의 뭐 회색도 있고 그래서 뭐지? 약간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슈가 있었던 쪽에서 계속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제 통신 쪽. 특히나 이제 뭐 오픈랜 요쪽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이버 이런 애들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 쪽이 이제 이마트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었고, 또 미국장에서 가장 강했던 게 전일도 양자가 강했습니다. 그다음 그러다 보니 뭐 엑스게이트 같은 뭐 신성 델타테크 특허 관련해서 양자랑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좀 최근에 이슈가 있거나 미국장에서 강했었던 쪽에서의 뭐 수급 기조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장 초반에는 뭐 삼성전자도 플러스, 하이닉스도 플러스 1%대였는데 지금 상승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고요. 상위 15개 종목에서는 하이닉스랑 삼바 정도만 좀 플러스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의 투심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이제 게임주들, 일부 놀자주들 좀 좋은 상황이고, 뭐 변압기라든지 수출주들에서는 일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엄청 강하게 움직임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그리고 리가킨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틀 전부터 프로그램 매수해서 이제 대주주 뭐 이런 좀 프로그램 매수 손전환 약간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 개별적인 이슈들이 또 쭉쭉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마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좀 좋아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테크윙, ISC 뭐 이런 스토리도 있고, 뭐 VT 요게 이제 전에 리포트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좀 좋게 평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미용이나 뭐 의료기기 쪽도 일부 좀 화장품 쪽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중형주, 소형주로 갈수록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크래프톤, 금양, 로템, 한미약품 뭐 요쪽이 조금 1% 넘게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특히나 많이 하락하는 종목이 삼성증권, 삼성생명, 맥쿼리인프라 이렇게 그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요. 삼성화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기업은행, 한국금융지주 얘네들도 1.5%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형주 중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CJ 대한통운 6.7% 오르고요. 얘네는 신세계 오르니까 신세계랑 물류적으로 파트너십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CJ 대한통운이 같이 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코스닥 대형주는 오늘 펩트론, 그리고 알테오젠, 차바이오텍 요런 애들, 현대바이오 이렇게 요런 종목들이 한 5%에서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는 반도체 소부장, 테크윙, ISC, 파크 시스템즈 뭐 이런 종목들이 한 4%에서 3% 정도, ISC도 그렇고요. 신성델타테크는 계속해서 이게 신고가를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가 17만 원 정도 선, 16만 원 정도 선인데
요거를 다시 한번 트라이하기 위해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단기적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 중형주 여기서는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잘 말씀해주신 솔리드 오늘도 4% 상승, 서울반도체가 한 8% 상승 요 정도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역시 오징어 게임 2 여기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위즈윅 스튜디오가 20%, 쇼박스가 15%,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하한가라고 들은 것 같은데 거의 2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우와. 네. 근데 이게 평이 그 저는 물론 못 봤어요. 저는 어제 못 봤는데 네. 제 주변 사람들한테 보고 알려줘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4편까지 보신 분도 있고 뭐 끝까지 보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3편이 기대가 된다. 약간 요런 얘기가 좀 있어. 스포 아니겠죠? 그리고 좀 근데 약간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신의 평가가 좀 많이 갈렸는데 미국 쪽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이제 시즌 나눈 거 돈 빨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해서 맹비난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예, 어쨌든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이게 기대감이 너무 높았었던 거니까 네. 완전 엄청나게 뭔가 이 진짜 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확실히 좀 유리한 게 넷플릭스는 거의 안 빠졌거든요. 어쨌든 그걸로 이슈가 돼서 뭐 구독자 늘어나면 오히려 넷플릭스는 올라갈 거라서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최근에 기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대한 뉴욕타임스 평가는 큰 성공을 거둔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은 더 양식화된 대학살을 보여준다. 하지만 스토리는 멈췄다. 가디언 쪽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리즈가 되면서 창의력적인 측면에서는 공경에 처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네요. 근데 뭐 제가 스포할 게 없는 게 제가 안 봐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네, 스포 있었나요? 뭐 해드려요? 아예 하지 마세요. 안 볼 거잖아요. 아니 볼 거예요. 재미없대요. 아니 주말에 볼 거예요. 그래요? 봐야지 정확하게 얘기하죠. 아 스포 하고 저는 싶은데. 외신 딱 그런 평가들만 보고 왔습니다. 주변에 이제 음. 요청한 것만 듣고. 네. 누가 살아남는지만 말해주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인데. 그래요? 그거 얘기하면 안 되죠. 혼나요.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은 시장 특징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바로 물어보지 않으셔서 답을 못했는데요. 마이너스 0.5% 끝나면 참 다행일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5% 정도로 지금 정도로 끝나면 참 다행일 것 같습니다. 아, 모멘텀 없고요. 거래량 한산하고요. 많은 악재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올라갈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거래 없이. 그럼 그 정도는 뭐 마지막 날이건 1월 2일 날부터 다시 올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빠지면 조금 올라오는데 쉽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버텨주기를 간곡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을 많이 열어놔야 된다는 뜻이 들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정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1분기나 지금 4분기,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될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계속 봐야 되고요. 환율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다행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시장의 특징적인 점은요? 그냥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미국 장에도 없었고, 우리나라 장에도 없었고, 아까 그런 특별한 거 말고는 그렇게 이슈만 될 만한 뉴스도 없었어요. 외부 뉴스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우리가 또 별로 아는 뉴스니까 뭐 중국의 CXMT가 뭐 마켓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죠. 그 정도. 뉴스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거는 미국에서 나와서 그나마 미국에서 오늘 조금 오른 게 애플이거든요. 근데 애플은 이제 아이폰 AI 아이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언더에스티메이션 너무 낮게 평가한 것 같다. 달라진다라고 원래 댄 아이브스라는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뭐 의미 있게
세일즈를 했는데 아직 뭐 당장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그분이 얘기한 그런 식의 포지티브한 게 되면 우리도 좋아요. 당연히 휴대폰 쪽이나 반도체를 가져 좋은데 아마 그 판단은 아마 2월 달쯤 돼서나 아마 판단이 될 겁니다. 2월이나 3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콜일 뿐이지 그걸 받아들이기도 조금 이르다.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중도 그런 긍정적인 나오면 안 빠지는 정도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아서 환율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위안화 그 약세가 어제 가다가 다시 7.29로 내려갔는데 그거 1달러에 그거에 대한 변수, 우리나라의 그 성장 역성장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아니고 더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번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0.5%, 0.4% 정도 끝난다면은 상당히 선방한 거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끝나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율은 지금도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469원 48전입니다. 1,470원을 새벽 2시에 뚫었었고요. 그다음 슬금슬금 내려오는 듯 하지만서도 지금 다시 8시부터 올라가서 1,469원 1,470원이 뭐 하루아침에 24시간 만에 거의 1,450원에서 50원대에서 70원대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치 상황이 뭐 매일매일 또 불안정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창원 본부장님, 다른 부분은 좀 짚어볼 게 있을까요? 네, 추가로 봤을 때 방산 쪽이 조금 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쉬었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것들은 좀 방산에 대한 흐름이 좀 좋아질 확률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건 정말 오늘은 미국증에서 말할 게 양자 빼면 없어요. 네. 양자나 뭐 그나마 타깃 정도? 약간 요런 쪽 말고 뭐 지표도 중요했던 게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밖에 없었죠. 그런 스토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저도 신문을 오늘 새벽부터 열심히 읽어 보니까 뭔가 그래도 스토리가 방위 산업 쪽에서는 뭔가 어떠한 좀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히토류와 더불어서 그래서 그런 스토리적인 생각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히토류는 단점이 뭐냐면 너무 빨리 빠져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미중 갈등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오픈랜 막 손짓 발짓하면서 막 설명드렸잖아요. 그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미중 갈등인 거고, 그래서 미중 갈등과 연결되는 쪽에서 다른 게 없어야 히토류로 완전 이 수급이 몰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통신 쪽으로 조금 더 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드라는 그 정책적인 인프라 투자가 또 진행이 될 거라서 그런 부분 좀 연결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방산 쪽도 이제 트럼프발 그린란드 이슈로 인해서 또 트리거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일본의 방위비라든지 기타 다른 쪽까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겨서 뭐 일단 이런 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방산 변압기는 일단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단에서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데 이건 일부 종목군들이 이제 뭐 PSK 홀딩스도 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막 실적적인 부분에서 막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머지 소부장들에서도 각각의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종목군들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하이닉스 자체는 뭐 CES에서의 어쨌든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까지 조금 플러스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저는 조선 쪽에서 기자재 쪽에서 일부는 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또 고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종목군들 공부해 보시면 좀 스토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공부해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대형주 단에서는 움직이는 것 같고요. 확실히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지금은 이제 뭐 테마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군들이 열심히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그마저도 뭐 빠르게 올랐다가 차익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매매 시간을 그렇게 길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빠른 순환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슈 체크를 정말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어서 이제 뭐 그런 거 설정 잘 해놓으셔야 돼요. 뉴스도 키워드 설정 잘 해놓으시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울경제에서 속보 나온 거는 원달러 환율 1,470원 넘었다. 금융위기 후에 최고 수준이다. 뭐 이런 속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상승 종목이 지금 거래소에서 135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 종목은 750개.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은 462개, 하락 종목은 1120개. 요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말 쉽지 않은 고난과 시련을 주는 국장인 것 같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뭐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뭐 시장 더 코멘트 할 거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없으시죠? 자료 볼게요. 네,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이런 기사가 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위안을 하라고 가져온 건 아니고 눈에 보여서 가져왔는데요. 한국판 애플 기대 이게 뭐야? 많이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자사주 관련해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인적 분할할 때 자기 자사주한테는 신주 배당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사주 묶이고 있지 말고 소각하라 그 얘기죠. 진짜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5% 이상 갖게 되면은 자사주를 그 보유 현황과 목적, 향후 처리 계획까지 보고서로 작성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공표해야 한다.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사를 취득하는 게 있고 신탁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규제가 다른가 많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같이 맞춰서 규제의 차익도 해소한다. 이런 걸 중심으로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마법이라는 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하겠다 이런 거 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주주 소액 주주죠. 아주 대주주 말고 이런 쪽에 긍정적인 그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거 좋은 얘기 같아요. 좀만 풀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자사주 마법이 뭔지 모르고 한국판 애플이 뭔지 모르시는 한국판 분들이 애플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거 같아요. 애플이 매년 엄청나게 몇백억 불씩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하거든요. 네. 얘네가 EPS 그로스가 매년 20% 이렇게 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EPS 그로스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어닝이 매년 20% 30% 늘어나는 회사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근데 PER이 뭐 20배 내려간 적이 없죠. 지금 35배 4조 달러에 될 정도로 되고 있잖아요. 그거의 원인 중에 하나는 성장을 계속 추구하지만 동시에 주주 환원 정책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는 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죠. 네. 논스톱으로. 그다음에 이 회사가 뭐 분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판 애플이라는 거는 우리도 자사주를 제대로 미국 기준 왔을 때 그게 스탠다드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어느 스텝으로서 이제는 그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자기가 자사주 갖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그 5% 넘어도 신고도 안 하고 가면 이게 얼마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처분을 할지 그런 얘기 보고도 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되면은 이사회한테 압력을 주는 거지. 너희들도 책임이 있어. 이 법적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 문화를 바꿔보는 예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스텝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부터 계획이 됐던 건데 아마 올해 넘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기사에 나온 거 봤을 때는 이게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곧 뭐 상반기 중에 처리가 된다면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시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네, 아니면 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제도 개선을 나선다고 증권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된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기사에서 알겠습니다. 파지티브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래도 나아졌어요. 그 뭐 배당 이렇게 뭐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신문에서 본 건데 매년 취득하고 소각하고 하는 것이 최근 한 3년 동안 안 좋았잖아요. 취득은 네. 많이 했는데 소각은 안 했는데 그래도 24년도에는 많이 늘었죠.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에서 올해만 해도 한 18조, 19조 정도 매입해서 그다음 소각을 한 14조 정도 했다니까 나아지고는 있죠. 뭐 취득하면 무조건 소각이다 이런 법규는 없지만은 외국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실질적인 그거는 머스트는 없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압력을 주면서 뭔가 계속 오래 보관을 하면은 보유하려면은 제대로 해라.
절차를 밟아라. 네. 한마디 이런 얘기죠. 네 멋대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인적 불안하고 뭐 하면은 자사주 가지고 대주주 유리하게 대사주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자사주한테는 신주 배당을 아예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전향적인 사실은 이게 노멀라이즈 되는 그런 스텝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좋은 뉴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케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4일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네요. 네. 오케이. 시장은 안 좋아서 그런 게 뉴스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좋은 거긴 합니다. 아, 좋은 거죠. 네, 그러면.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가 궁금해서. 원래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지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지 그게 아, 중요하다. 국무회의? 왜냐면은 지금 이게 6개월 전에 네. 발의를 한 거잖아요. 예. 입법 예고한 네, 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네, 네. 통과가 된 건지가 궁금해서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여쭤본 거죠. 시행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하실까요? 네, 갔다 올까요? 네, 그러시죠. 네. 하창원 본부장님 뉴스로 가볼까요? 네, 저는 요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애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8년간 줄어들기만 했는데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죠. 결혼도 5년 만에 최고치. 네. 요즘에 웨딩 박람회가 다시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한참 동안 그 박람회를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이제 가봐야 되는 건데 가면 뭐 플래너가 막 이것저것 막 들어서 막 보여주고 막 하면서 결혼해요? 아니요. 와. 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 아이고, 차원에서. 웨딩 박람회를 혼자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혼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일단 박람회는 혼자 갈 수 있지. 결혼을 혼자 못 하는 거지. 얼마 전에 하지 않았어요? 여기 근처에서? 여의도 근처에서 있고 또 연말에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웨딩 네, 박람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열리는 거 보면 네. 확실히 결혼이 붐이긴 붐인가 보다. 오. 그리고 이게 그 제가 또 들은 소식인데 내년부터는 정찰제로 바뀐대요. 정찰제? 네. 그래요? 원래 웨딩이 막 몰랐잖아요. 그래서 막 블로그나 막 이런 데 카페 같은 데 맞아. 들어가서 뭐 얼마였다, 실제 후기는 얼마다, 막 이렇게 뭐 찾아봤잖아요. 그게 시가야 아니라 시가. 사실상. 그 사실상 시가인데 이제 정찰제로 또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사를 보면서 지금 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또 신나게 또 이렇게 채팅 쳐주실 거다 아니까 왜냐면 조롱거리라도 있어야 또 여러분들이 또 신나시니까 지금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빨리 대처를 하죠.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네. 빨리 하면 나중에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에 대해서 막 얼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출산율이 많이 늘어나는 거 보면 네. 확실히 우리 이제 경기 쪽에서 부담이 됐었던 게 결국엔 노동력 부분이고 출산 부분인데 요게 다시 좀 좋아지고 있다. 요거는 좀 나중에 뭐 먼 미래이긴 하지만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혼식장이 다 망했습니까? 그때 코로나 때 결혼 안 완전 하니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데들은 지금 미어 터진대요. 그래서 미어 터지는구나. 그래서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막 이렇게 올라간 거기도 하고 제 주변에 또 지인분이 한 분이 또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뭐 한 거의 1억은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뭘 하는데 1억이나 들어? 모르겠어요. 그게 밥값도 엄청 비싸졌대요. 그래서 요즘에 부주를 5만 원 할 거면 가지 마라. 이게 정석이고 이제 좀 비싼 데는 막 15만 원에서 20만 원 해야 밥값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나 호텔 결혼식 알아봤는데 그렇게 안 비싸던데. 그래요? 어. 어디 알아봤어요? 롯데. 롯데가 얼마 안 한다고요? 호텔 결혼식이 1억도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그 이상한데? 그 내가 작년에도 얼마 전에 갔는데 그 돈이 단위가 다른데. 그게 돼요? 네. 호텔은 그게 안 될 텐데 특히나 롯데 이런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 아니야? 물 주고 싹 까자주고. 제가 알아봤는데 왜 두 분이서 이렇게 말이 아니 많으신지. 호텔 얼마 결혼식 받았어요? 궁금해. 난 작년에 한 세 군데 갔었는데. 그거 또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아, 얘기하는 거지. 네. 작년에 호텔 결혼 세 군데 갔었는데 네. 가면서 물어보거든. 오. 얼마 네. 정도 드냐고. 네. 호텔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져서.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올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최저 그게 있지 않아요? 네, 최저 그게 미니멈 있어요. 있지. 네, 그래
몇백 명 기준으로 500명 뭐 했었나? 이런 식 뭐가 있지 않아요? 미니멈으로? 그래도 그런데 되게 적게 최소 기준으로 잡았을 250명 때 이렇게 했나 보다. 1억 안 넘, 당연히 안 아, 넘던데. 그래요? 와, 그건 그래요? 저렴합니다. 오. 그 말이 안 되는. 이거 봐봐, 1억 당연히 안 넘는다잖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안 비싸. 엊그제래. 1년 전에 어. 저기 뭐야. 아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어쨌든 좋은 데서 가격이 해서 얼마나 아무튼 똑같네. 뭐 저는 그냥 들은 얘기니까. 결혼 박람회. 그러니까 네. 수요가 줄고 그다음 공급이 줄고 다시 수요가 드니까는 거기 아무튼 뭐 걱정이다. 이런 비쌌다고 얘기죠. 정찰제로 바뀌니까 정찰제가 저는 정찰제로 바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되면 또 열심히 또 보려고 빨리 결혼해서 빨리 분석해야지 이제 해놓고 그래요. 어디가 효율적인지. 네. 롯데 모텔은 뭡니까? 내가 롯데 모텔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롯데 장이 뭡니까? 롯데 장. 롯데 근데- 여인숙. 진짜 결혼하시나 봐요. 알아보는 거 보니까. 옛날에 알아봤죠. 에이.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 지금 알아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음은 항상 하고 싶어요. 마음. 그 뭐야. 결혼 박람회 왜 갔어? 형 결혼할 사람 있어서 갔어? 없잖아요. 저 인천공항 또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저 비행기 아, 타러 그러네.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도 그 개념으로 알아본 거예요.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얼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아이고 참. 아니 아무튼 그런 걸로 하시고. 네네, 오케이. 다음 뉴스. 좀 그래도 분위기 훈훈해졌죠? 아, 네, 좋습니다. 제가 기사 선정을 잘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코인 거래소에 몰린 투자자 국내가 1,500만 명 돌파했대요. 이 정도면 국장 매매보다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와 코인 하루 평균 거래가 15조 6박. 요즘에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15조 잘 안 되는데. 이야, 그래서 확실히 1인당 보유 금액이 무려 658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언제 이렇게 1,500만 명까지 됐죠? 아무튼 요즘 핫하긴 핫하다 확실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곡장에 대한 약간의 분위기를 좀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보유자 수가 삼전 보유자 수보다 많겠죠? 그렇겠죠. 어. 근데 코인은 또 이제 뜯어봐야 되는 게 아마 RT로 또 대박 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좀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에서 이제 뭐 우리 또 관광 또 정책 일정이 있었는데 네. 내수를 살려라라고 하면서 유커에 대한 무비자 한시 허용을 또 한다고 합니다. 이거 중국에 했었던 거랑 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근데 많이 돈을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역시나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데는 여전히 좀 풀방이긴 한데 제가 요즘에 그 원래는 당근이랑 막 쿠팡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심심할 때 보는데 요즘에는 캐치 테이블을 좀 보거든요. 네. 요즘 소비 패턴이 어떤가 해서 비싼 데는 확실히 좀 다 풀방이긴 한데 이 이제 유커가 왔을 때 호텔이나 이런 쪽이 좀 더 살아나는지 그런 변화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제 환경에서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BSI가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소비도 안 좋고 뭐 수입 물가도 좀 높아지고 고환율에다가 뭐 해서 뭐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보시면 너무 침울하고 좀 슬프실 텐데 그래도 뭐 다른 또 부분에서는 일부 좋아지는 것들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들이시면은 결국엔 좋아진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K방 BSI는 네, 기업 기업 실사지수.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실사지수.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의 지수. 네. 그게 안 좋게 나왔다. 네, 4년 9개월인가 만에 아마 최저치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금감원이 금융사 폴란드 진출 돕는다라고 해서 열심히 뭐 이런 당국 연락처 담은 편람을 발간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어쨌든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다들 환율 얘기 하시는데 1473원입니다. 저는 이제 네. 저는 이제 환율이 급등할 때는 정치 뉴스란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얼추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일까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51석이 필요하냐 200석이 필요하냐 지금 아직도 양측의 입장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을 하는 거고 서로 200석이 필요하다, 151석이 필요하다라는 게 각자의 주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뭐 상식적인 기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각자의 주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윤석열 측이 오늘 탄핵 심판의 첫 기일 출석입니다. 그래서 대리인단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선임은 했다고 하네요. 선임해서 이거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요런 뉴스가 있으면서 확실히 혼란스러운 하루구나라는 거를 외국인들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진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1473원 28전. 1473원 44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참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장모 본부장님 네. 바쁘신가요? 아니요, 바쁘지 네. 않고요. 코멘트 하면은 그 실적이 나오는 주식만 그 중소 종목도 어저께 뭐 PSK 홀딩스도 싸다고 싸는 영향이 들어왔다 말했는데 네. 그 꼭 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넘버가 나오는 주식에 믿을 게 그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 환경이 불확실할 때는 그 자체 자생력으로 모든 회사들이 뭐 외부 환경에 다 그렇게 나쁘게 노출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렇고 오늘 올랐고 그다음에 또 삼양식품 같은 경우 그건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르죠. 넘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중심으로 플레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갈 땐 좀 쉬었다가 분할해서 들어가는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쏠쏠하다고 얘기하기는 참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플레이할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대형주하고 섹터를 대변하는 주식은 일단 위치에 따라서는 한 하루 이틀에도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얼마 남지도 않았고 다음 달 초반까지 가는데 그 환율과 그 국채 수익률은 미국이 더 올라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 아까 저 신규 수록 말고 기존 2주 연속 그 실업은 좀 내려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괜찮죠. 하지만 환율이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진짜 차라리 1,400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이 우리라는 게 시장에서 생각했던 게 12월 3일 날 개엄하고 나서 이것이 금방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상상을 해서 나온 애널리스트들의 그 예측이 얼마였냐면은 1470대였어요. 거기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여기서 피크아웃 하느냐, 여기서 수그러 드느냐, 수그러 드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추세적으로 한 1, 2주 축으로 들어야지 이제 수그러 든다고 사람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470이 된 거는 어차피 다가 한번 겪어야 될 어떤 threshold라면은 그거를 쳤다는 측면에서는 수그러 들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확실히 실적 모멘텀 있는 거 삼양식품 누가 뭐라고 안 하죠. 아까 너무 많이 빠진 거. 근데 하이닉스 뭐라고 안 하죠. 이게 뭐 20만 원 주가도 아니고 뭐 이런 종목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확 뭐 단기적으로 한 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뭐 그렇게 어그레시브 할 만한 건 아니다. 저점 매수 그죠? 만약에 0.45% 생각했는데 0.8% 빠진다. 그러면 저점 매수.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떤 분이 이제 정치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정치 얘기 안 했는데 저 지금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근데 지금 이런 뉴스의 나옴에 따라서 환율이 또 요동치고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제 저희가 클로징 말 할 때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좀 전해드려야 하고 특히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기사 자체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오후에 입을 열었을 때부터 환율이 또 폭등하면서 뭐 이래저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뭐 환율 오르는 거에 한덕수 권한대행 갖다 붙였다고 블룸버그도 뭐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 정보를 그냥 선택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지금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플러스가 되는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그게 더 싫으시면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김정은 원장님 아까 자료 끝났어 죄송합니다. 뭐 하다가 갑자기
그 저기 개별 정보 얘기했었죠. 네. 넘버가 확실한 거나 그게 꼭 주가가 많이 빠졌다 올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비저빌리티가 단기적으로 확실히 있는 종목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좀 빠졌을 때 내가 네. 기준을 만약 0.5다 0.7 그렇게 잡으면서 분할로 하되 어그레시브 할 게 아니고 환율이 1370을 원래 12월 초부터 예상이 됐던 거니까 이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수그러들었는데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네. 일주일 길게는 한 열흘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요거 어저께 외신 나왔던 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해서 외신에 나왔다 그러는데 제가 외신의 원본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외신에 나왔다고 하는 내용들이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배제됐다는 얘기인데요. GB300 우리가 이 B는 블랙웰입니다. 블랙이고요. GB는 이제 GPU가 블랙이고요. 이 G는 그레이스 CPU거든요. 합치면 하나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다시 B는 블랙웰이고 GB는 그게 GPU고 GPU하고 CPU하고 같이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되거든요. 네. 그게 GB예요. GB는 뭐 그레이스 이거 CPU 이름이에요. 그레이스 블랙웰이에요. 예, 그 그레이스 CPU, 블랙웰 GPU 합친 거예요. 그래서 GB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블랙웰 300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신문트 하는 거는 블랙웰 B200이에요. 예, 블랙웰 200인데 내년도 하반기에 끝자락에 많이 이제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블랙웰 울트라 버전이 나옵니다. 그 블랙웰 울트라 버전을 B3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HBM3에 12단이 들어갑니다. 8단은 필요 없고 네. 12단이 들어가고 혹시 여기도 뭐 16단 해볼까 생각했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고 블랙웰 300은 HBM3에 12단인데 요게 TSMC의 4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아까 말한 B200보다 성능이 이게 좋고 이거는 뭐 이게 floating operation per second 1초에 얼마나 플로팅 포인트, 부동 소수점 연산을 하느냐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높으면 좋습니다. 이 속도 성능이 50% 좋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단이 아니고 12단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많이 들었죠? 8단 아니고 12단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게 메모리가 용량이 늘어납니다. 메모리 용량도 원래 HBM3 그 예전 버전 울트라 버전 이게 B300 말고 B200 그 전 버전은 메모리 GPU당 우리 HBM 메모리 용량이 191인가 194기가바이트였어요. 그보다 한 얼마예요? 한 50% 메모리도 늘고 단수도 늘고 모든 것이 이제 터프해지는 레벨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추론형에서 이게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이게 그 컨펌이 확실된 게 아니고 많이 유튜브나 아니면 사람들이 애널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100% 개런티는 못하지만 이런 얘기가 크리스마스 직후인가 그렇게 나왔다고 저는 어저께 오후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또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새설해놓은 건 뭐냐면 4분기 이익이 이제 7조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7조 9천억이고 KB 그 또 한 군데 어디 증권은 7조 8천. 내 생각에는 4분기 실적이 8조 2천 나오면은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그 좋게 반응하는 오히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뻔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단 요 KB는 그래도 올해가 33조 우리가 34조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7조 9천억이면 올해가 34조 되는데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에서 그래 조금 오른다. 6% 오른다. 36조였는데 또 다른 증권에서 한 거는 올해보다 준다. 31조 해놨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보니까 그 또 다른 군데 31조라고 해놓은 그 예측은 조금 2, 4분기를 조금 많이 하시하게 잡았는데 이게 하시한 건지 진짜 그럴 수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7조 9천, 7조 8천 하다가 1분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1분기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면 초점은 2분기가 바닥이냐. 제가 항상 그걸 봤잖아요. 근데 2분기에 아까 31조라고 내년에 예측한 조금 안 좋게 본 사람은 그분은 2분기를 5조 9천억 잡았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2분기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고 둘 다 똑같은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핵심은 3분기부터는 확 올라옵니다. 3분기부터 확 올라와요. 네. 3분기 확 올라오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CXMT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해준다. 그리고 재고가 많이 소진된다. 뭐 이런 것들이고 여기 HBM3E 말고 HBM4부터 또는 3E의 12단부터 삼성이 뭔가 시장 조기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3분기부터 올라오는 그 시나리오 3분기에 올라와서 한 9조 10조 그게 시나리오예요.
구조 10조라는 건 얼마 전에 했던 3분기 숫자니까. 근데 지금 약간 이 기사가 맞다 그러면은 요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는 2분기 숫자가 뭐 5조 9천억 6조 그건 이제 하시하다고 보지만은 1분기보다 2분기가 내려가는 가능성으로 조금 무게 중심이 조금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요거는 이제 애매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거는 CX센트를 제재하든지 아니면 재고가 좀 해소되고 아까 얘기한 애플의 그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월 4월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조금 그쪽에 메모리를 흡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드는 이렇게 되는 것이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나쁘지 않다는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까려졌다, 클라우드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깎이고 목표 주가도 깎이고 바쁘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예, 뭐 하세요? 아니 듣고 있어요. 네. 뭘? 핸드폰을 계속 하세요.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아니 목표 주가 계속 깎인다고요. 목표 주가 계속 단계적으로 깎이는 거. 새롭지 않습니다. 더 깎고 싶으시면 블롬 미니 면도기로 한번 깎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고를 깎아야지. 네, 재고를. 도너츠처럼 생겼네. 미니 면도기입니다. 급하게 면도를 할 때가 있으시죠? 희한하게 생겼네. 유니크한 디자인, 120g의 컴팩트한 사이즈와 무게, 강력한 듀얼 모터, 얼굴 윤곽에 맞춘 3D 플로팅 더블 헤드. 자, 이거 어떻게 쓰느냐? 뽁 뽑으면 면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리고 여기에 손을 대면 정전기라서 오. 뭐야 그렇게 계속 누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손을 여기 이렇게 대면 그러니까 하려면 계속 누르고 해야 되는 거네. 아니 이렇게 끼고 아 그렇게. 저 오늘 면도를 못했거든요. 그 잘 안 보이니까 효과가 안 나잖아요. 먼저 하고 왔으니까 아침에. 안 했다고요. 안 했어? 방금 것 얘기했잖아요. 안 했다. 안 했어. 눈썹을 이렇게 해봐요. 눈썹을 이렇게. 아니 구렛나루를 해보든지. 확실히 나. 눈썹에도 해봐도 아니 구렛나루를 이렇게. 그 야, 효과 이거- 확실하니까. 이 도넛 같은 거 팔라고 제가 눈썹을 눈썹을 그렇게. 그럼 한쪽만 밀까요? 아니, 구렛나루.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구렛나루. 구렛나루. 그건 할 수 있죠. 그랬나 안 돼. 구렛나루를 왜 밀어요? 그 확실한 효과는 근데 확실하게. 편하긴 편하네. 물로 이렇게 하겠지? 네. 하고 나서 아. 얼마야 비싸? 제가 사실 안 비싸면은. 전기면도기 살려다가 안 샀거든요. 전기연동의 중경에 내구성이 오히려 안 세거나 내구성이 오히려 안 가거나 오 진짜 깔끔하다. 나 너무 별로 오래 기대 안 하면 했는데.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컴팩트해서 그런 게 좀 약하겠네. 안 좋. 오 좋은 생각보다 좋네. 사실 뭐 생각했냐면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블롬이라는 브랜드 저 몰라가지고 아. 요즘 테무에 2,000원짜리 전기 코털 제거기를 팔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네, 거. 아. 1,300원인가 뭐 어쨌든 2,000원인가. 근데 그거 후기 보면 코 다 뜯겼다. 죽을 뻔했다. 이게 안 잘리고 막 돌아가가지고. 그건 진짜 민감하지. 네, 코 다 안에 다 뜯겼다. 뭐 이거하고 이런- 달라. 그래서 약간 그거 트라우마가 야, 그거 걱정돼서. 댓글로도 있어서 이게 과연 면도가 될까 했는데 하나도 안 뜯기고 너무 좋네. 잘 되네. 아프진 않아요? 전혀 안 아파요. 전혀 야, 전혀. 무게는 어때? 가볍겠지. 120g. 120구나. 어. 완전 깔끔하네. 120당 요거 한 5분 한다고 가정하고 3분 5분 한다고 가정하면은 3분. 와. 동글동글해갖고 가방에 넣어 다니니까. 합격. 아니 여기 주머니 레알 넣어도 합격. 여기 주머니 넣어도 될 것 같아. 응. 그렇지 들어가지. 그러니까 핸디 편안하네. 그래서 뭐야? 로보캅이야? 아 블룸 아 가격을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가격 얼마인지 얘기를 안 해. 얼마일 것 같아요? 글쎄 한 전기 면도기. 원래 전기 면도기 한 10몇만 원 보통 하는데 그렇죠. 작으니까 네, 백화점에서 3, 40만 원이요. 7만 원, 8만 원까지 할까? 7만 원, 8만 원? 하창원 본부장님. 그래도 이게 뭔가 기능이 좋은 것 같아. 원래 기능 좋아요. 전기면도기가 막 엄청 비싸지. 원래 비싼가요? 아주 비싸진 않아. 저는 아직도 수동으로 하긴 해요. 아 저도 수동으로 해요. 네, 그래서 없어요 저도. 네, 근데 뭐 이 정도면은 내가 옛날에 샀을 그래도 때 10만 한 원 정도. 6만 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얼마야? 귀여우니까. 가격은
49,800원에 싸네.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5만 원? 와, 근데 진짜 싸다. 차에다가 두고 그럼. 쓰기 좋고요. 그리고 여행 가서. 그렇지. 야, 근데 진짜 잘 나왔다. 야 5만 원 진짜 이건 싸다. 잘 팔리겠다. 예? 5원 진짜 싸. 진짜 싸죠. 나도 5만 원도 아니에요. 49,800원. 전기요금도 예전에 싸봤는데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하거든 보통. 하나 사셔요? 진짜 주면 좋지. 아니요, 사셔야죠. 크리스마스 좋다고 하면은 사셔야죠. 연말 선물. 네? 앵커가 출연자한테 제가요? 예. 살만하다. 5만 원은 오케이. 싸.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미니 전기 면도기 요거 색깔도 여러 개네요. 한번 저희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가셔서 줘봐요. 한번 만져봐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도 많아요. 이것저것. 오케이. 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한번 봐주실까요, 잠깐만요. 네, 시장은 좀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거래소에서 600억, 500억씩,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400억, 800억씩 좀 이탈이 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 중심으로의 하락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 종목 수의 괴리가 물론 코스닥도 좀 크긴 한데 코스피가 170 종목 상승, 하락이 733 종목이니까 뭐 압도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554 종목 상승, 그리고 1045 종목이 하락하니까 한 2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그래도 이제 코스피가 훨씬 더 하방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환율이 뭐 지금 1476원 50전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넘어갈지, 뭐 1,500원도 뭐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가 있나? 물론 이제 이 임계치를 넘어가는 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쨌든 빠르게 해소가 안 되면 환율은 계속 높아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상황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하게끔 가고 있어서 환율은 좀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종목군들도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이 좀 시가총액 코스피 상승에서는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뭐 소부장단에서는 이제 코스닥에서는 소부장단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원전 쪽에서 수출 데이터가 좀 강하다거나 뭐 그런 쪽도 좀 일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군들도 좀 빠르게 변동이 좀 나온 것 같네요. 그나마 살아남은 거는 뭐 그 오픈랜 쪽 뭐 그 정도만 살아남은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차익이 그래도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i3 시스템 요런 것들이 올라가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요게 이제 레이더 해갖고 막 하는 쪽이거든. 적외선하고 어쨌든 그런 이제 이 찾는 건데, 이게 드론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아마 이 종목이 좀 떠오를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개별적으로 좀 스토리 라인이 있는 종목군들은 공부해 보실 만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상승단에는 좀 흐름이 비슷한 것 같고, 이제 하락단을 좀 봐보면 오늘 증권주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조선주들도 좀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금융주들 요거 뭐 이제 거래대금 쪽 감소하는 것들도 일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 배당 뭐 스토리 뭐 이런 것들도 좀 물론 이제 벚꽃 배당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런 스토리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확실히 많이 오르면은 뭐 단기적으로씩 조정을 좀 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이랑 금융 그리고 고려아연 뭐 이런 쪽이 좀 중심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콘텐츠 쪽 좀 쉬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화장품 요쪽은 확실히 기업별로 확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리포트 나온 거 보면 분명 굉장히 좋은 스토리로 나오는 종목군들도 꽤 있고, 네. 바닥권에서 뭐 기간의 연기금의 수급이 꽤 많이 쌓여 있는 애들도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딱 뭉뚱그려서 보면은 뭔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흐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컨텐츠 쪽이 좀 많이 눌리다 보니까 나머지 좀 놀자주들도 좀 같이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는데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있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있네요. 네. 두 개가 있네요. 몰랐어요. 뭐가 다른 거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스튜디오. 옥겜에 대한 평가는 여기 종토방 가면 보실 수 있네요. 와, 그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장에 대한 코멘트? 아까 똑같아서 삼성에다 얘기 드리면서 뭘 얘기 드려? 네. 참 쉽지 않다니까.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네. 사고 싶었는데 눌림목이 오잖아요. 그때 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나눠서 내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개별 종목 그런 장사다. 그리고 그런 장사다. 이마트 어제 알리바바랑 한다면서 막 이제 뭔가 좀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 급락 나왔어요. 급락이야 10%. 아, 초반에 오르더만. 네, 근데 오르지 지금 않았어. 마이너스 10%. 올랐나? 아, 네. 약간 올랐구나. 네, 요런 거는 좀 뭐 특이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너지가 별로 없다는 게 평이에요. 전반. 그래요? 시너지가 의외네. 뭐가 있을까? 그렇게 평가하더라고. 왜요? 뭐 시너지가 별로 없을 것 같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너지가 없을 것 같대요. 그 구체적으로 언론은 하진 않았어. 애널리스트들이. 아니 이유 근거를 댔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알리의 상품 다양화와 그리고 신세계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충분히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의 그런 알리 테무의 그런 싼 공산품이 정식적으로 신세계라는 보증 단계를 거쳐서 들여오는 건데 이게 파괴력이 없다고요? 읽어보세요. 대충 실질적인 속마음의 리포트 내용을 읽어보면 아직 모르겠다. 시너지는 그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아침에 나오다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뭐 리포트 주요 요약된 내용이 있네요. 일단은 뭐 긍정적인 것은 유효 지분율이 낮아지고 지분법 회사로 변경되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 쪽에서의 이마트가 어쨌든 좀 향유할 수 있는 거에서 시너지가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국 자본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이마트 투심 이게 주식 사람이 사고 파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 있는 부담도 있다.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개인정보 유출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회원으로 다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 어차피 정보가 많이 좀 빼앗긴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보안 쪽으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서의 변화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요런 그 리포트 내용들이 있고요. 최근에 목표 주가는 그래도 꽤 올라가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전반적인 최근 6개월 동안의 이런 컨센은 조금 보수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 그런 합작에 대한 부분은 이제 호불호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어떤 본업에서의 변화가 같이 병행이 돼야 뭔가 뭐 성과가 나오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긍정과 부정이 좀 나눠져 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투심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 환율 관련해서는 지금 1474원, 1475원, 6원까지도 갔었는데 달러 인덱스는 지금 살펴보면 107.88에서 계속 스테디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몇 시간째 같은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의 급등, 달러의 강세는 없습니다. 원화의 약세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정치적인 이벤트는 오늘 국회에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하는 거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고 헌재 접수가 되더라도 정족수 200명을 근거로 계속해서 출근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석으로 가결된 거니까 인정할 수 없다 라면서 출근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같은 편끼리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진짜 내전에 얼추 근접한 상황까지도 최악으로는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더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좀 오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후에 이게 또 표결이 있으니까 그때 보고 또 상황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한생활 건강 요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뉴 오리진 전 녹용 마일드 9만원짜리를 저희가 31분을 34,9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전 녹용이라고 하면은 전 녹용? 위쪽 이쪽에서 맨 위 분골이 있고요. 중간에 상대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중대가 있고요. 머리 쪽에 하대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 두뇌 발달, 혈액 함유, 철분, 강장, 복잡하네. 미네랄, 관절 다 이게 달라요. 근데 이거를 다 갈아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녹용이라고 전녹용.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9만 원짜리인데 34,900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하네. 녹용도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죠? 네, 좋은 제품입니다. 좋은 제품. 네네네. 자, 그래서 9만 원짜리 34,900원대 유한양행, 유한생활건강 요런 믿을만한 제품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장에는 환율이 이거보다는 조금 안정화되고 시장도 조금 활력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